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스터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함수 ES6 함수의 추가 기능 보겠습니다. 함수의 구분 ES6 이전에는 맨 밑에 함수로서 호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성자 함수로서 호출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 470페이지 주의할 것은 ES6 이전에 일반적으로 메서드라고 부르던 객체에 바인딩된 함수도 컬러블이며 컨스트럭터라는 것이다.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고 넘어가고요. 471페이지. 이처럼 ES6 이전의 모든 함수는 명확한 구분이 없었는데 ES6에서는 구분이 명확하게 생겼다. 라고 해서 ES6 함수의 구분, 일반 함수는 컨스트럭터 프로토타입 쓸 수 있고 슈퍼는 쓸 수 없고 아규먼트가 있었다. 이게 일반 함수가 ES5에서 있었던 그냥 함수 펑션이죠. 그리고 메서드는 메서드 축약형으로 대입했을 때는 컨스트럭터를 쓸 수 없고 프로토타입 없고 슈퍼를 쓸 수 있고 아규먼트가 있다. 화살표 함수는 아무것도 없다. 이 그림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메서드 471페이지의 메서드 ES6에서 메서드는 메서드 축약 표현으로 정의된 함수만을 의미한다. 펑션이라는 키워드 없이 그냥 메서드명 괄호 중괄호 열고 요거가 메서드가 되는 거죠. 47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메서드는 non constructor다. 맨 밑에 ES6 메서드는 자신을 바인딩한 객체를 가리키는 내부 슬롯 홈 오브젝트를 갖는다. 이 홈 오브젝트를 통해서 슈퍼 참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내부 슬롯 홈 오브젝트를 갖는 ES6 메서드는 슈퍼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합니다. 홈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6-9번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니 객체에 프로퍼티 있고 say hi 메소드가 있죠. 메소드 축약형 컨사이스드 메소드 형태로 선언을 했죠. 그리고 derived라고 하는 애는 얘를 프로토타입으로 삼고 프로토에다가 베이스를 넣었고 say hi는 상속받은 거 슈퍼를 쓰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hi 리가 먼저 나오고 이 부분에 의해서 뒤에 how are you doing이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deriveder를 홈 오브젝트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군요. 내부 슬롯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나 봅니다. 넘어가고 화살표 함수 갑니다. 그냥 함수랑 똑같은 형태인데 원래는 뒤에 앞에 펑션이 붙고 여기가 중괄호로 하고 리턴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 펑션 키워드를 제거하고 대신에 이 괄호 뒤에 화살표를 붙여주고 가 전부인데 그러니까 리턴이 바로 오면은 그 리턴까지 생략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선언은 소괄호 안에 매개 변수 여러 개를 똑같이 선언하고 하나일 경우에는 괄호 하나 매개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이것마저 없앨 수 있다.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요거는 이렇게 반드시 와야 된다. 하는 거고요. 함수 몸체 정의 몸체 내부의 문이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인 문이라면 암묵적으로 반환된다. 하나의 문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몸체의 문이 표현식이 아닌 문이라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없다. 이 안에서 리턴해주기 위한 어떤 표현식이 오면은 이거를 생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onst x는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떤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은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const가 이상한 데서 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반환해줄 때는 뭐 x 플러스 y라고 반환해줄 때는 이거를 괄호로 감싸도 되는 상황이니까 괄호로 감쌌다고 보면은 괄호로 감쌌을 때는 요 객체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얘기가 475페이지에 중간에 객체 리터럴을 반환하는 경우 리터럴을 소괄호로 감싸줘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요때뿐이 아니고 뭐 배열을 반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감싸주면은 편하게 되는 거죠. 요거가 곧 요거죠. 다실이라 보고 넘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26-19번 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의도는 객체를 반환하는 걸 의도를 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이디야, 나는 콘텐츠야 라고 하고 끝나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undefined가 나오겠네요. 넘어가고요. 476 반환값이 있다면 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반환값이 있다면 명시적으로 리턴을 해주면 되고 그건 함수랑 똑같고 즉시 실행 함수로 감쌀 수 있습니다. 감싸는 방식은 똑같죠. 고차 함수의 인수로 전달할 수 있다. 콜백 함수로 넘길 수 있다. 뭐 이 얘기인데 기존의 ES5에서는 이렇게 해서 가독성이 별로였는데 고차 함수의 인수로 전달할 때 에러 펑션은 굉장히 가독성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죠. 뭐 이런 것뿐이 아니고 이런 거 있죠. 리덕스에서 넥스트 액션 이렇게 받아가지고 리듀서 맞아요. 그리고 이걸 받아가지고 스토어.디스패치 넥스트 액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이게 뭐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그런 거죠. 그 뭐라고 하지? 부분함수? 혹은 커링? 라고 하죠. 그러면 스토어랑 넥스트만 받아놓은 상태면은 액션만 넘기면 되니까 이게 이런 커링을 할 때도 보면은 이게 옛날 함수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요 내용인 거거든요. 화살표로 보면 하나 넘기고 넘겨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하기에 훨씬 가독성이 좋죠. 화살표 함수와 일반 함수의 차이 넘어가겠습니다. 화살표 함수는 non constructor다. 그래서 생성자 함수로 쓸 수 없고 다 봤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화살표 함수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프로퍼티가 없고 프로토타입도 생성하지 않는다. 그죠? 다음에 2번 중복된 매개 변수 이름을 선언할 수 없다. 노멀의 a, a는 됐었나 보죠? 옛날 함수에서는 a, a가 됐나 봐요. 근데 중복된 변수로 인식을 해서 그냥 2만 넘어서 4가 나오는 형태였나 보죠? 근데 에로 함수는 그것도 막아놨나 봐요. 데플리케이트 파라미터 네임 not allowed. 그리고 함수 자체의 디스, 아규먼트, 슈퍼, 뉴점 타겟을 바인딩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 스코프, 상위 스코프에 있는 값을 참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디스를 바인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478페이지 26-28번에 대한 예제로 프리픽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add 메소드에서 맵을 돌리고 있습니다. 옛날 펑션이 나오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new 프리픽스에 웹킷이란 걸 넣고서 add로 트랜지션이랑 유저 셀렉트를 넣고 나면 기대값은 이런 거겠죠? 이런 거가 나오길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돌려보죠. 10번 줄에서 에러죠? 10번 줄이 어디지? 여기죠? 프리픽스 오브 언디파인드 여기가 언디파인드래요? 프리픽서가 뉴 프리픽서니까 얘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으니까 add는 될 것 같은데 add에서 여기까지는 넘어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디스를 못 찾는 거지. 이 디스는 메서드로 넘긴 거니까 메서드에 인수로 넘긴 거니까 이게 콜백 함수가 돼서 얘는 이때의 디스는 일반적으로는 전역 객체를 보게 되는 상황일 텐데 근데 클래스에서는 스트릭트 모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의 디스가 전역 객체가 아니라 undefined가 될 겁니다. 한번 출력을 해볼까? 디스를 출력을 하면 여기서 이게 콜백 함수로 넘길 때 넘겨진 함수 내부에서의 디스는 undefined가 나오는 게 맞아요. 클래스 스트릭트 모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스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고 dis.prefix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arr.map은 첫 번째 인자의 함수가 오고 두 번째 인자의 디스가 올 수 있고 디스 아규먼트가 또 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디스를 처음부터 넘겨주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그죠? 아니면은 요거 넘겨주는 대신에 여기다가 바인드를 걸어줘도 되겠죠? 네, 그 얘기일 것 같고요. 479페이지 가서 봅시다. 그죠. 암묵적으로 스트릭트 모드가 암묵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array.prototype map 메소드의 콜백 함수에서도 스트릭트 모드가 적용된다. 그래서 undefined가 바인딩된다. 넘어가서 ES6 이전 시대에는 이 디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법,
대햇을 쓰거나 뭐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를 내부 컬백 함수에서 접근하는 한 그런 방식을 썼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는 바인드를 걸어주거나 480페이지 그 맨 메소드 자체에서 넘기는 두 번째 인수를 넘길 수 있는 부분에다가 디스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밑에 3번에서처럼 26-31번처럼 바인드를 걸어주거나, 혹은 화살표 함수를 쓰는 방법도 있다. 네, 여기서 요거 대신에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디스가 에로우 함수 자체에서 디스 바인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상위에 있는 디스를 쓸 거잖아요. 이 애드 메소드에 바인딩 되어 있는 디스를 그대로 쓸 테니까 이것도 되는 거죠. 26-33 화살표 함수는 스코프의 디스를 참조한다. 그러면 윈도우.x는 10 이렇게 넣고 보면, 요거를 즉시 실행 함수로 실행해 보면 10이 나오죠. 익명 함수의 상위 스코프의 디스를 주입하는 방식. 이 위 함수와 아래 함수는 동일하게 동작한다. 네. 그리고 네, 책으로 다시 가서 26-34 예제. 요거는 뭐죠? 함수가 한번 호출하면 다시 함수를 반환해. 그럼 다시 호출하면 그제서야 디스를 반환해요. 그러면 함수를 호출한 걸 다시 호출했어요. 이때 요 컨텍스트에서의 디스는 요 객체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스가 요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호출했을 때 반환되는 거는 즉 그냥 에로우 함수고, 다시 호출할 때 디스는 에로우 함수의 에로우 함수니까 어차피 디스 바인딩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상위에 있는 디스를 그대로 보게 돼서 요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계속 넘어가서 네, 디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6-38 보겠습니다. 컬 어플라이 바인드 메서드는 첫 번째 인자에 디스 아규먼트가 와야 되는데, 디스 아규먼트를 뭘 주든 간에 어차피 여기가 에로우 함수인 이상 디스 바인딩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뭘 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이 상태에서 너를 넣든 뭐 객체를 넣든 1, 3, 4, 5, 6, 뭐 이런 걸 넣든 아무 상관이 없이 전역 객체가 나오는 거죠. 그냥 그죠? 컬 어플라이 바인드 모두. 그래서 어차피 상관은 없을 테니까 그냥 비워놓는 용도로 너를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에로 함수를 호출할 때. 디스 바인딩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는 뒤에 인수를 넘기는 게 목적인 거죠. 26-39 메서드를 화살표로 정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디스 바인딩이 깨지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 person.say hi를 했을 때 이게 실행이 될 건데, 여기서의 디스는 전역 객체를 보겠죠. 디스 바인딩이 안 되니까. 그래서 hi가 나오고요. 그냥 네임에 빈 문자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hi하고 띄어쓰기가 있고 여기에 빈 문자열이 오는 상태겠죠. 이렇게까지만 표시가 되겠죠. 프로토타입 객체의 프로퍼티의 화살표 함수를 할당하는 경우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넘어가고, 객체 리터럴을 484페이지. 일반 함수가 아닌 ES6 메서드를 동적으로 추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객체 리터럴을 바인딩하고 프로토타입의 컨스트럭터 프로퍼티와 생성자 함수 간의 연결을 재설정해야 한다. 클래스 필드 정의 제한을 사용하여 클래스 필드의 화살표 함수를 할당할 수도 있다. 요거는 예전에 봤었죠. 클래스 네임 프로퍼티를 여기다가 필드로 선언하고, 마찬가지로 필드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해봤자 p.name은 리고 p.say high는 high만 나오겠죠. p는 이렇게고. 485페이지. 이때 say high 클래스 필드에 할당한 화살표 함수 내부에서 디스를 참조하면 상위 스코프의 디스 바인딩을 참조한다. 그렇다면 say high 클래스 필드에 할당한 화살표 함수의 상위 스코프는 무엇일까? say high 클래스 필드는 인스턴스 프로퍼티이므로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여기서 디스를 한번 출력해볼까? 네, 여기서 디스를 출력하면 이 디스가 485페이지 설명을 보면 클래스 필드에 할당한 화살표 함수의 상위 스코프는 사실 클래스 외부다. 하지만 디스는 클래스 외부의 디스를 참조하지 않고 클래스가 생성할 인스턴스를 참조한다.
따라서 sayHi 클래스 필드에 할당한 화살표 함수 내부에서 참조한 디스는 컨스트럭터 내부의 디스 바인딩과 같다. 컨스트럭터 내부의 디스 바인딩은 클래스가 생성한 인스턴스를 가리키므로 sayHi 클래스 필드에 할당한 화살표 함수 내부의 디스 또한 클래스가 생성한 인스턴스를 가리킨다. 네, 인스턴스 메서드가 되는 점이 있지만, 이건 특이하네요. 이를 했을 때, 여기에 sayHi가 함수로서 존재를 하는데, 얘가 그러면 p.sayHi를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a를 실행해도 펄슨이 나오네. 이 컨텍스트 자체가 인스턴스에 국한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좀 특이하네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직 당장은. 이렇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때 클래스의 컨스트럭터에서 만든 거랑 같으니까 잠깐만 컨스트럭터로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디스점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say hi를 하면 이때는 이해가 되나? 요 new person에 의해서 만들 때 이때 디스가 A라고 하는 인스턴스 자신이 되잖아요. 여기서 new 연산자 함께 호출시 인스턴스 자체가 가 되죠.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내부에서 선언한 say hi니까 얘는 디스가 별도로 없고 여기에서 있는 이 디스랑 같은 걸 보게 되는 거네요, 무조건. 그래서 say hi를 하면 펄슨이 나오고 이거를 다른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도 그냥 함수로서 호출을 해도 여전히 인스턴스가 나오네요. 슈퍼로 넘어가는데 화살표 함수 자체는 함수 자체의 슈퍼 바인딩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위 스코프의 슈퍼를 참조한다. 47. 베이스가 있고 컨스트럭터 sayHi 있고 디라이브드는 익스텐즈를 했어요. 이때 sayHi라는 거는 슈퍼를 쓰도록 했는데 그러면 얘가 사실은 이거랑 같은 거죠. 컨스트럭터 디스점 요거랑 같은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디스가 그리고 이 내부에서의 슈퍼가 이 슈퍼죠. 그럼 여기서의 슈퍼는 베이스를 가리키니까 이 슈퍼도 슈퍼.sayHi가 돼서 똑같이 하이 우선 리 나오고 how are you doing이 나올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없애고 봐도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이해된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질문 그때그때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규먼트 에로우 함수에서는 함수 자체의 아규먼트 바인딩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상위 스코프의 아규먼트를 참조한다. 네. 아규먼트를 안 쓰면 됩니다. 네, 즉시 실행 함수로 감싸고 이 함수에서 인자로 1, 2를 넘겼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아규먼트가 풀을 3, 4를 넘겼음에도 3, 4가 나오는 게 아니라 1, 2가 나올 거다. 1,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밑의 경우 전역 컨텍스트에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전역 컨텍스트에 있는 전역 객체에는 아규먼트 객체가 없으니까 레퍼런스 에러가 나게 되네요. 네. 레스트 파라미터 보겠습니다. 나머지 파라미터. 나머지 인자. 점점점을 붙이면 되죠. 점점점을 붙이면 1, 2, 3, 4, 5 넘어온 게 전부 배열로 들어갑니다. 근데 뭐 A, B 이렇게 해놓고 점점점 하면은 앞에 거를 할당하고 나서 나머지 애들 가지고 배열을 하죠. 3, 4, 5 이렇게. 그게 487페이지까지 본 거고요. 근데 이런 걸로는 할 수 없겠죠. 이렇게 C 하면은 마지막 거를 빼고서 맨 앞에 두 개랑 마지막 거 하나를 빼고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애들만 레스트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는 동작이 안 됩니다. 레스트 파라미터 must be 레스트 포멀 파라미터 마지막에 파라미터로만 쓰여야 한다.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도 할 수 없겠죠? 이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끊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끊어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맨 뒤에만 와야 된다. 나머지는. 그리고 한 번만 쓸 수 있다. 레스트 파라미터와 아규먼트 객체. 아규먼트는 유사별 객체이면서 그 심볼적 이터레이터를 갖고 있어서 이터럽을 하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편하죠. 아규먼트라는 거는. 나머지로 받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다. 매개 변수 기본값 가겠습니다. 디폴트 파라미터 489페이지 뒤에 26-57. 네, 이렇게 했을 때 x랑 y를 했는데 두 개 1만 넘겼어요. 이러면 y 값의 기본값은 undefined이기 때문에 1 더하기 undefined를 하면 나로 넘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게 하지 말고 처음에 값이 안 넘어오면 땐 0을 넘기자 라고 해주면 1이 나오겠죠. 기본값을 주는 겁니다. 기본값은 언제 주냐면 undefined인 경우에만 줍니다. 아예 값을 넘기지 않거나 혹은 명시적으로 undefined를 넘겼을 때도 똑같이 동작을 하겠죠. 근데 널은 어떻냐? 여기서 출력을 해봅시다. x, y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 널을 넘겨볼게요. 그럼 값이 널이 들어갔죠? 널이 들어간 상태로 플러스를 하려고 하니까 형변환이 일어나면서 얘가 자동으로 그냥 0으로 된 거죠. 수민님 지금 써봤네요. 화살표 함수라서 그런 걸까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라미터도 디폴트 값을 줄 수가 없다. 9, 1, 2, 3.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안 된다. 레스트 파라미터는 디폴트 이니셜라이저를 가질 수 없다. 라고 하는군요. 함수 객체의 랭스 프로퍼티와 아규먼트 객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디폴트 파라미터는 되게 유용하죠. 쓸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체할 때 그 디스트럭처링이랑 같이 맞물려서 쓸 일이 많은 것 같고 끝났네요. 함수의 추가 기능이 끝났네요. 빠르게 끝났는데 이거랑 다른 거죠. x를 받아서 했을 때 const x는 x 뭐 1 이런 예제가 있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넘기면 1이 되겠죠. 네, 너를 넘겨도 1이 되겠죠. a에 뭐 빈문자열을 넘겨도 1이 되겠죠. 이런 개념이랑 좀 다른 거지. 근데 그냥 이렇게 넣고 보면 1이 나오지만 널은 그냥 널이고 빈문자열은 그냥 빈문자열이고 오직 undefined에 대해서만 동작을 한다. 이거는 네, 널과 undefined에 대해서까지 다 걸러내고 싶으면 이런 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1이고 널을 때 1이고 0은 그냥 0이고 1은 1이고 빈문자열은 그냥 빈문자열이고 널과 undefined에 대해서만 걸러내는 게 널리시 코알레이션인가? 널리시 코알레싱. 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논리 연산자가 새로 추가된 게 있는데요. 이 녀석입니다. 물음표 그러면은 얘는 값이 널 또는 undefined일 때만 오른쪽 값을 취합니다. 왼쪽 표현식이 널 또는 undefined인 경우 오른쪽 표현식의 결과를 반환한다. 콜랩이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콜랩싱 뭐 이렇게 발음 한번 들어볼까? coalesce, 콜레싱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녀석이 새로 추가가 됐으니까 그 녀석을 쓰면 되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코알레싱을 쓰려면 이거는 결국은 그냥 함수 내부에서 쓸 수밖에 없겠죠. 그 함수 파라미터 넣는 데서는 이건 쓸 수 없는 건 없는 거고 디폴트 파라미터는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아유.